were upset, calling the behavior disgusting, while others simply said, "That is Chinese." 돈이면 다 됩니다. 거리에 울려 퍼진 한마디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도시 중 하나인 이곳에서 숨겨진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국제부 특파원에서 일하고 있는 조앤 앵거스라고 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영국 외무성에서 3년간 싱가포르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영국과 싱가포르의 깊은 인연은 18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동인도회사의 토마스 스탠포드 래플스 경이 술탄과의 협상 끝에 이곳에 무역기지를 설립했죠. 말라카 해협의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이곳은 순식간에 아시아 무역의 중심지로 변모했었습니다. 140년간의 영국 식민 통치는 싱가포르의 DNA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빅토리아 양식의 건축물들, 좌측 통행, 그리고 무엇보다 법치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까지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한 후에도 싱가포르는 영연방 국가로서 영국의 제도와 문화를 이어갔죠. 지금도 싱가포르 법정에서는 영국식 가발을 쓴 판사들이 영국 보통법을 기반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BBC 국제부 특파원으로 싱가포르를 담당하게 된 것도 이런 양국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 때문입니다. 영국이 남긴 유산과 리콴유 전 총리의 탁월한 지도력이 만나 탄생한 아시아의 기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자부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늘 전하려는 이야기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오랜 인연이 아닌 이 도시국가가 직면한 새로운 위기에 관한 것이에요. 최근 중국의 극심한 디플레이션 사태로 인해 수많은 중국인들이 자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고 있어요. 그들이 선택한 주요 목적지 중 하나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차이나타운 입구에 서서 거리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1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이 거리는 영국 식민지 시절에 정돈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길거리 곳곳에 버려진 담배꽁초들, 아무렇게나 뱉어진 침자국들, 그리고 귀청이 떨어질 듯한 고성방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30년간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리아탄 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2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였어요. 래플스 경이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때처럼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였죠. 그러나 지금은 도시가 흐트러지고 있어요. 리아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중국인 사업가가 대화에 끼어들었는데요. 저는 왕 밍웨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온 부동산 개발업자예요. 그는 위스키 잔을 들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의 투자가 이 도시를 살리고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작년에만 해도 제가 이곳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자했는데요. 이게 바로 발전이고 변화입니다. 깨끗한 거리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왕 씨의 말에 리아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더 이상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현재 싱가포르가 처한 상황을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영국이 이곳을 처음 발견했을 때 싱가포르는 작은 어촌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철저한 도시계획과 엄격한 법치주의를 통해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성장했죠. 파인시티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작은 위반에도 과감한 벌금을 부과하며 도시의 질서를 유지해왔어요. 그러나 지금 차이나타운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욱 혼잡해지는 거리, 음식물을 아무렇게나 버리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제지하지 못하는 경찰들은 마치 다른 도시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1824년 영국과 네덜란드 조약으로 공식적인 영국령이 된 이후 싱가포르는 줄곧 동양의 런던이라 불리며 아시아의 질서와 문명을 상징해왔어요. 하지만 지금 그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변화의 필연적인 과정일까요? 차이나타운의 좁은 골목을 걸으며 저는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얼마 뒤 저는 다시 차이나타운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현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맥스웰 푸드센터를 찾았죠. 전통적으로 싱가포르 사람들은 음식을 먹은 후 스스로 정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포커센터에서 20년째 치킨 라이스를 판매하는 제임스 림 씨가 말했습니다. 어제는 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식사 후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갔어요. 음식을 바닥에 흘리고 물컵을 쏟아놓은 채로요. 제가 뭐라고 하려는데 오히려 저한테 치우는 게 당신 일 아니냐고 하더군요. 20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대우는 처음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싱가포르에서는 항상 자신이 사용한 공간을 깨끗이 정리하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인데 말이죠. 취재 도중 한 중국인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무리가 시끄럽게 떠들며 자리를 잡았죠. 그들은 주문한 음식을 먹으며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눴고 때때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기도 했어요.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기는데 말이죠. 주변 테이블의 현지인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도 나서서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처에서 음료 가게를 운영하는 메이웡 씨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경찰이 와도 중국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요. 심지어 경찰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 줄 아느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죠. 우리는 이제 그저 참는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들이 무서워요. 문신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밤에는 더욱 그렇죠.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있어서 매일이 전쟁 같아요. 그리고는 말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음식을 먹는 방식인데 제가 목격한 한 테이블에서는 새우 껍질과 생선뼈를 바닥에 뱉어내고 국물을 테이블에 흘리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테이블 주변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엉망이 되어갔어요. 우리말을 듣던 중국인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돈 쓰는 사람한테 뭘 그러나요? 우리가 없으면 이 가게들 다 문 닫아야 할걸요. 코로나 이후로 관광객들 줄어서 다들 힘들다면서요. 우리 같은 관광객들이 와서 비용을 쓰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런 사소한 것들로 불평하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는 여기 음식값의 3배를 내고 있어요.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는 이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여행 비용을 쓰는지, 싱가포르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함이 넘쳤죠.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포커센터 청소부의 증언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치워야 하는 쓰레기의 양이 2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어요. 담배꽁초는 물론이고 음식물 쓰레기, 깨진 그릇까지 이제는 청소하는 게 두려워요. 매일 아침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특히 주말이면 상황이 더 심각해져요. 때로는 울고 싶을 때도 있답니다. 싱가포르의 엄격한 규범과 질서는 이 도시국가의 정체성이었어요. 한때 이곳은 아름다운 도시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규율이 엄격했고 그것이 싱가포르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에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이 도시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의 오만한 말이 귓가에 맴돌며 저는 차이나타운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청을 찾았어요. 최근 통계 자료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차이나타운 인근 부동산 거래의 78%가 중국인 매수자였어요. 평균 거래가는 2년 전 대비 357% 상승했고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그 상승폭이 더욱 가팔랐습니다. 현재 차이나타운 메인 스트리트의 상가 82%가 중국인 소유로 넘어간 상태인데 2년 전만 해도 3대째 이어져 온 현지 상점들이 대부분이었던 이 거리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 자본의 유입 속도인데요. 싱가포르 투자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유입된 중국 자본은 35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는 전년 대비 235% 증가한 수치이며 싱가포르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45%를 차지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요식업에 집중된 이 투자들은 도시의 경관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법질서 측면의 변화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청의 비공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차이나타운 지역에서만 4,500건의 법규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이는 2년 전의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실제 처벌 건수였어요. 전체 위반 건수 중 실제 벌금이 부과된 경우는 고작 8%에 불과했습니다. 상권 변화의 속도도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2년 전 차이나타운의 대표적인 호커센터에는 현지 음식점이 95%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45%로 급감했습니다. 대신 중국 본토 스타일의 고급 음식점들이 들어섰고 이들은 현지 시세의 3배를 웃도는 월세를 제시하며 기존 상인들을 몰아내고 있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구 구성의 변화인데 싱가포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차이나타운 거주자 중 중국 본토 출신의 비율이 2년 만에 12%에서 47%로 급증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고액 자산가들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지역사회를 빠르게 장악해가고 있었어요. 또한 중국인들의 싱가포르 장기 체류 비자 신청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민청 통계를 보면 작년 발급된 장기 체류 비자의 67%가 중국인에게 돌아갔어요. 이는 전년 대비 89%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투자이민 비자의 경우 중국인 신청자가 전체의 85%를 차지했어요. 공공질서 위반 통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소음 민원, 무단투기, 음주소란 등 공공질서 위반 신고의 92%가 중국인 관련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의 사건이 외교적 압력으로 인해 흐지부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치주의와 질서는 중국 자본의 공세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었고 이는 곧 도시 전체의 품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수치들을 확인하고 나온 저는 싱가포르의 문화적 충돌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오차드로드의 한 쇼핑몰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공간인데 입구에서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돈 쓰는 곳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요. 라고 말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목소리에 현지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이었어요. 한때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격언이 통했던 이 도시에서 이제는 무자비한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한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은 확연히 달랐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자연스럽게 한 줄로 서서 왼쪽을 비워두었고 안내데스크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질문하며 차분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직원들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쇼핑몰 3층의 푸드코트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떠난 자리는 음식물 쓰레기와 휴지가 널브러져 있었고 의자는 제멋대로 흐트러져 있었어요. 청소는 당신들 일이잖아요. 라며 당당하게 자리를 뜨는 모습에 현지 청소부들의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인들이 주로 찾는 한식당가는 질서정연했어요. 식사를 마친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테이블을 정리했고 의자도 제자리에 밀어넣었어요. 쟁반을 반납대에 가져다 놓는 모습은 마치 일상적인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우리가 청소할 일을 덜어줘요. 푸드코트 관리자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시죠. 덕분에 직원들 스트레스도 훨씬 적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는데 중국인들은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며 물을 사방에 튀기며 심지어 변기 위에 올라가 서서 용변을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반면 한국인들은 사용 후 물기를 깔끔히 닦아내고 휴지도 제대로 처리했죠. 한국 관광객들은 우리 방식을 자연스럽게 따라해요. 화장실 청소부 아주머니의 말에는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기 집 화장실을 쓰는 것처럼 깔끔하게 사용하시죠. 가장 큰 차이는 현지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중국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주인이고 현지인들은 하인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현지 직원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고 간단한 영어나 현지어로 감사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관광객도 있지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관광객도 있어요. 한 보안 요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왜 같은 아시아인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오차드로드의 화려한 쇼핑몰 속에서 저는 싱가포르의 운명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현지 젊은이들의 반응이었어요. SNS에서는 한국의 관광 문화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고 일부 상점들은 이미 한국식 응대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라는 오래된 격언이 올바른 손님이 왕이다라는 새로운 해석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쇼핑몰 지하의 MRT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친 광경은 이 도시의 현 주소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큰 소리로 떠들며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고 그 옆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은 조용히 한 줄로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현지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질서 있는 쪽으로 향했고
그들의 표정에서 부러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현지 대학생이 말했어요. 같은 아시아권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적인 시각 이면에는 깊은 좌절감도 존재했어요.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차드로드의 문화적 충돌 현장을 뒤로하고 저는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 취재 방향을 돌렸습니다. 싱가포르의 현재 상황이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최근 중국사회과학원과 인민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했는데 중국인들이 해외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국가 1위가 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 30대 응답자의 경우 무려 75%가 한국을 선택했는데요. 이는 2위인 싱가포르 42%를 크게 앞지른 수치였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의 한국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아시아 연구소의 김 교수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는 문화적 친밀감과 지리적 근접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비행시간도 짧아 수시로 중국과 한국을 오갈 수 있죠. 실제로 중국의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이미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었어요. 베이징과 상하이의 주요 부동산 업체들은 서울 지역의 매물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웹사이트를 개설했고 한국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었어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벌어지는 일은 한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부동산학과 최 교수는 신중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싱가포르는 인구 600만의 작은 도시국가라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지만 한국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변화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죠. 지난해 기준 한국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건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그중 중국인 취득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서울 도심과 제주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어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의 구매 패턴입니다. 단순 투자가 아닌 실제 거주나 사업장 용도의 구매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싱가포르보다 더 강력한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토연구원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하지만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었어요.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상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비교적 자유로워 중국인 매입이 한때 증가했지만 지금은 다소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상가들도 하나둘 중국인 소유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경제 상황이었어요. 부동산 시장 침체와 디플레이션 우려로 중국 자본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그 주요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취재 마지막 날 거리를 걷다 문득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정돈된 도시 중 하나였던 싱가포르가 지금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곳은 동양의 진주라 불렸습니다. 반짝이는 거리, 정갈한 공원, 깔끔한 시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있었죠. 외국인들은 이곳의 청결함과 품격에 감탄했고 현지인들은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길거리에서는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공공장소에서의 각종 비매너가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식당가의 테이블은 방치된 음식물로 넘쳐났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한 줄 서기의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공공장소에서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들이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화장실 바닥은 물이 흥건했고 공원의 벤치는 발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으며 쇼핑몰의 휴게 공간은 마치 개인 거실처럼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들여왔고 현지의 규범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어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줄도 서지 않으며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들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지 식당가에서의 변화는 더욱 극명했는데요. 식사 후 잔반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은 기본이고 바닥에 음식물을 떨어뜨리고도 무시하는 모습, 심지어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할 정도의 고성방가까지 한때 깔끔하기로 유명했던 이곳의 식당가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른 한편 한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현지 규범을 자연스럽게 따랐고 공공장소에서의 예절도 지켰어요.
음식점에서는 테이블을 깔끔히 정리했고 대중교통에서는 조용히 통화를 자제했으며 공원에서도 흔적 없이 깨끗이 사용했습니다. 한 공원에서는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그룹이 도시락을 먹은 후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그 옆에서는 중국인 단체가 음식물을 아무렇게나 버린 채 떠나갔고 현지 청소부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세계적인 모범 도시였던 이곳의 위상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고 대신 무절제한 소비와 무질서가 만연한 곳으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마주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이 도시의 미래를 생각했어요. 화려한 야경 뒤에 숨겨진 이곳의 민낯은 어쩌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균형을 잃어가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가 왔음을 느낍니다.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제 취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조앤 앵거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질서정연했던 도시가 중국인들의 오만한 행태로 인해 하루하루 무너져가고 있다는 현장 취재였는데요. 특히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며 당당하게 행패를 부리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의 댓글에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